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지 이런 법안이 언제 또 막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친환경이 어쩌고 탄소 배출권으로 막 시끌시끌 하더니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절반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도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돌리면 CO2 배출량은 줄어들질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네,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3년 안에 가능하냐고요. 오케이, 5년 안에 가능하냔 말이죠. 자, 구글 TPU의 도전, 엔비디아 GPU의 독주를 흔드나? 지난주에 이제 제미나이 3가 출시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좀 빠졌는데 다들 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TPU냐 뭐 AMD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시값을 높여라. 요 말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안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몰라, 그냥 또 안티 댓글이 막 달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씩 반박을 하기 전에 제발 투자의 확률 100% 확실한 정답이나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확신은 있어야죠. 아니 확신도 없는데 내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뭐 수익이면 장땡이다? 착각입니다. 확신과 확실의 차이는 그 기준이 뭐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뭐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떠나서 확신이란 곧 최적화를 의미하고 최적화는 곧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근데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설령 확률이 99%라도 단 1% 확률로 한 방에 계좌 박살나고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몰빵하지 마라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략적으로 확률을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 확률을 추론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이냐?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부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팩트로 반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 데이터 센터 10기가와트의 매출 총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신형 GPU 블랙에를 개당 1억 잡고 통상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인데 우리나라 GPU 26만 장 지금 예산이 한 14조 15조 정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그냥 심플하게 개당 1억 잡고 1000만 개 해도 천조입니다. 천조 하면 많아 보이지만 2030년까지 5년 만에 데이터 센터 완공해서 납품하고 대금까지 다 받는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1년에 200조입니다. 분기당 매출 50조. 오케이, 넉넉 잡아 250조 잡아도 분기당 매출이 65조. 근데 이번에 3분기 요 매출 75조? 이 숫자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 TSMC,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 팩트를 근거로 이제 마진을 역추산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 한 달 전이죠. 블랙웰이 TSMC 미국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업적이라면 업적이지만 이런 정치적 이슈는 잠시 후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는 사실상 TSMC가 100%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GPU를 얼마나 생산했냐, 출하했냐 이게 곧 엔비디아 GPU 매출과 1대1로 비례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 500만 장, 1000만 장을 팔았다. 그 말인즉슨 TSMC가 500만 장, 1000만 장을 생산했다. 사실상 같은 말이나 진배 없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 출하량, 그리고 GPU 한 장당 웨이퍼의 개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돼서 상당 부분 추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TSMC 미국 공장에서 연간 처리량이 60만 웨이퍼,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GPU 전체 수요의 한 13에서 15%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년에 이제 미국 공장에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GPU의 개수가 요 정도다. 그냥 한계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 TSMC가 생산할 수 있는 이 웨이퍼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이게 20%, 오케이 30% 늘었다 가정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시값을 높여라. 자, TSMC 작년 매출이 120조입니다. 올해 매출이 한 150조? 여기에 이제 내년에 미국 공장이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30% 늘었다. 그럼 매출이 한 200조?
요거를 돌파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 아니 뭐 300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확률 뭐 0.0001%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근데 오케이 300조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 중에 GPU 매출은 20% 남짓인데 오케이 요것도 30% 하더라도 이게 이제 90조 아닙니까? 90조. 자, TSMC가 엔비디아한테 90조를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엔비디아가 TSMC한테 90조를 주고 GPU를 사왔어.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정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TSMC 의존도가 절대적이며 매출 원가의 한 30-40%를 차지한다. 즉 엔비디아의 GPU 수익 구조에서 TSMC가 매출 원가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마진이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GPU를 90조에 사와서 마진을 3배 보고 팔았다. 그래봐야 270조. 요거 4분기로 나누면 68조. 근데 이번 3분기에 75조? 요건 무조건 미래의 실적을 땡겨왔다. 즉 조기 매출 인식이다.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 매출이 최소 70조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 기준이자 확신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SK 하이닉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H100 GPU의 메모리 HBM3를 이제 단독 공급.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고 그래서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2024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D램 매출이 전기 20조에서 44조로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요 22조. 오케이. 이 22조가 전부 다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매출이라 가정을 하더라도 엔비디아 GPU의 매출 원가가 24%, 35% 이상 쭉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면 머리 아프죠.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값을 높여라. 그냥 GPU 가격이랑 HBM3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TSMC랑 비슷하게 SK 하이닉스도 마진을 한 3배 정도 남긴다. 오케이. 넉넉 잡아 그냥 마진을 4배 주고 팔아도 2024년 이제 SK 하이닉스 매출이 22조. 여기에 4배를 해도 88조입니다. 88조. 근데 엔비디아 매출은 2024년에 160조. 이게 지금 마진이 22조, 160조. 8배죠. 마진이 8배. 4배가 아니라 8배. 이게 팩트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 2025년, 올해 HBM 매출을 넉넉 잡아서 이제 한 35조 잡더라도, 요게 이제 마진을 8배 잡으면 280조. 4분기로 나눠도 70조. 근데 이번 3분기 매출이 75조다. 역시나, 조기 매출 인식이다. 따라서 정리하면, 빅테크 전체 GPU 전력은 아직 1GW가 안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10GW급 AI 데이터 센터 시대는 아직 수년 전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GPU 26만 장을 이걸 3년 안에 데이터 센터 완공하고 납품하고 대금까지 다 받아도 요게 이제 15조 수준입니다. 근데 이걸 1000만 장을 다 팔아도 600조인데 이게 3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1년 매출은 200조 남짓입니다. 오케이. 넉넉하게 연매출 250조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80%.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영업이익률 80% 잡아도 영업이익이 200조 수준이고 요거 PER 30배 줘도 시가총액 6천조가 적당선이지 않나.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천조 수준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버블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내려올 것이다. 이게 저의 기준이자 확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잉여금. 요건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이 정치적 이슈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 경제야.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즉 이런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트럼프와 젠슨 황,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마크 주커버그 상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자,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140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오픈 AI 지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순환 거래가 아니냐. 또 시끌시끌하니까 아니 140조를 전부 다 투자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 그런 식이면 우리나라도 GPU 26만 장 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순환 거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이 140조를 줄 테니까 그 돈으로 GPU를 사라.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근데 이 140조라는 큰 돈이 어딨나요? 지금 엔비디아의 이익잉여금이 124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이 엄청나다 큰 소리 쳤지만 매출에서 원가 떼고 영업이익, 여기에 세금 떼고 순이익을 그동안 전부 다 모은 게 124조다 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140조를 오픈 AI에 재투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돈을 본 게 없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물론 재무제표 상으로는 뭐 매출이며 영업이익, 순이익은 잘 나오겠죠. 왜? 이 돈으로 오픈 AI가 엔비디아한테 GPU를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오겠죠. 영업이익, 순이익도 잘 나와요. 근데 뒤에서 이제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익잉여금에서 돈이 다시 또 빠져나가면 이게 뭐 순환거래 아닙니까? 그나마 이게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가면 다행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삽니다. 요게 가능한 이유는 배후에 트럼프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이건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참고로 애플은 전 세계 1등주였죠. 근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2년 전에 워렌 버핏이 TSMC를 팔았는데 애플도 팔 것이다. 감히 확신 있게 예측해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의 지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2억 달러, 원화로 한 4조 정도를 추가 매입했다. 이거 뻥카다. 물론 이게 팩트라면 팩트는 맞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뭐 4조 하면 많아 보이지만 이 숫자에 숨겨진 의미. 아니 워렌 버핏이 지금부터 주식 팔아요 광고하고 매도를 하겠습니까? 2018년에 워렌 버핏이 이제 애플을 인수하고부터 이익잉여금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에 빨대 꽂고 이익잉여금을 다 뽑아 먹었다. 이것도 팩트라는 거죠. 따라서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이때도 진짜 안티댓글 엄청 달렸는데 결론적으로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팔았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팔아야 수익이다. 아니 계좌에서 출금해야 진짜 수익입니다. 자, 이번에 손정희에 이어 피터 틸까지 엔비디아 전량 매도. 어디까지나 뭐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뒤에서 손정희한테 엔비디아 이거 우리가 지금 작전 중인데 올라간다 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번 깐부 회담에서 삼성 너네 GPU 좀 사라 대신에 우리가 HBM 납품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사실상 페이백 아닙니까? GPU 매출을 띄우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순환거래다. 물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젠순왕이 사업을 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도 정치를 잘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맥락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가 지금 어쨌든 4,000포인트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실상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건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해서 그렇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사실상 엔비디아가 올라서 따라 올라간 거다. 엔비디아 낙수 효과.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이게 뭐 정치나 경제가 딱 떨어지는 정답이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 4천이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처럼 얘기하면 뭐 또 이게 아니라고 딱 잘라 반박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참 할 말은 많지만 할 말 하한인데 확증 편향.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 즉 어떤 결과가 있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어렵나요? 다들 뭐 아니면 도 잘했네 못했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우디보다 돈이 많나요? 아니 사우디는 넘쳐나는 게 돈인데 왜 500메가와트 고작 7만 장 근데 우리는 26만 장을 삽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한 거 맞나요? 사우디보다 많이 샀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 맞아요? 아니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삥을 뜯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뜯어왔다. 자기 나라 가서 자랑하고 있는 판국에
과연 우리가 이게 잘한 게 맞느냐? 아니 파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인데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6만 장 덜컥 사는 게 이게 눈탱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치나 외교, 경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잘했네, 못했네 막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10기가와트 이런 장밋빛 전망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다. 왜? 6기가, 1기가, 4기가, 뭐 6기가 이건 뭐 다 더하면 이게 딱 전기차 2차 전지와 데자뷰다. 양극재 71만 톤, 61만 톤, 48만 톤 이건 뭐 다 더하면 420만 톤. 즉 전기차 4,200만 대의 생산량인데 아니 2027년에 전기차 4,200만 대가 팔리냔 말이죠. 물론 언젠가는 달성하겠죠. 전기차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가 반드시 무조건 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이런 파동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뭐 여기까지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기준이자 저만의 확신일 뿐이고 어차피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순하게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축가수 높여라. 이런 저의 확신의 투자 철학이 뭔가 좀 야매 같고 설득력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저명한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의 영상이 있는데 HBM 다음으로 HBF가 온다.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삼성전자 구내식당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삼성전자 6만원, 5만원, 4만원 분할 매수하면 확률 99.9999%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이 영상도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지만 제가 느낀 이 HBF가 올 것이다 라는 김정호 교수님의 주장을 이제 달쌈스벳 하자면 뭐 10기가와트,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지으려면 병목 현상이라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HBF, 삼성전자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SK 최태원 회장님은 안 보이는 이 치맥회동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HBF 개발하고 TSMC나 SK 하이닉스도 뭐 라인 다시 깔고 공장도 증설하고 하려면 말 그대로 병목 현상, 즉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지하겠다.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일론 머스크가 뭐 친환경 어쩌고 마치 전기차 시대가 지금 당장 찾아올 것처럼 막 깜빡하니까 너도 나도 전기차 막 출시하고 정치인들도 보조금이 어쩌고 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막 설치를 의무화하니까 테슬라 주식이면 막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만약에 CATL이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쩌면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하나요?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이 전기차 2차 전지를 잘하거든. 반대로 미국은 전기차며 제조업이 약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인공지능 AI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젠슨 왕이랑 샘 알트만이랑 둘이서 이제 짝짝꿍 하면서 메타가 또 GPU 절반 정도 사주고 바람잡이 하면서 마치 지금 당장 GPU 사서 인프라 투자하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안 하면 다가올 AI 시대에 뒤처져서 낙오하는 것처럼 막 압박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삥을 뜯고 다니는데 그 배후에는 트럼프가 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젠슨 왕과 샘 알트만은 사실상 동맹관계 아닙니까? 근데 메타는 왜 미친 듯이 GPU를 살까요? 그것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해서 GPU를 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오케이 한 거죠. 대신 돈을 써라 이거예요. 돈을 써라.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번 말 같지도 않은 법안으로 세금을 83%, 원화로 22조를 뜯어갑니다. 22조. 물론 뭐 자세한 내막은 그들밖에 모르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뭐 반독점 벌금이며 뭐 디지털세가 어쩌고 뭐 세금 뜯어내려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인프라 투자하고 사람들 많이 고용해라. 그래야 주가도 오르고 표심도 오르고. 이게 트럼프의 본심 아닐까요? 뭐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세금 뜯어내면 됩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 이런 거 하나 또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물론 뭐 어디까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제 뇌피셜이지만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지 이런 법안이 언제 또 막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친환경이 어쩌고 탄소 배출권으로 막 시끌시끌 하더니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연간 전력 사용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중형국가 한 나라의 자동차 전체가 내뿜는 CO2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절반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도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돌리면 CO2 배출량은 줄어들질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전기를 기름으로 만드는데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이 말을 했다가 진짜 욕을 엄청 먹었는데 배터리 아저씨 반박해보세요. 2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기차보다 친환경적이다. 따라서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 뭐 폐배터리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효율성 측면에서나 경제성 측면에서 배터리를 더 기술 개발이 뒤따라와야 전기차 시대가 올 수 있다. 즉 이러한 파동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데이터 센터도 뭐 물류 최적화, AI 기반 공정 최적화,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뭐 자체 태양광, 뭐 배터리, 뭐 SMR 이런 뭐 탄소 강도를 잘 조절해서 친환경으로 만들겠다? 네,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3년 안에 가능하냐고요. 오케이. 5년 안에 가능하냔 말이죠. 전기차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AI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다. 즉 이러한 파동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저의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조만간 2차 전지도 이런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듯이 인공지능, AI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전기차 2차 전지, 인공지능, AI 이게 단순 친환경, 뭐 경제성,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진입 속도가 늦을까요? 아직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잘 못 만들거든. 근데 갑자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을 왔다 가서 그런지 뭐 한미 FTA 규정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막 판매를 시작하고 2027년에 레벨 4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또 세우면서 다시 또 막 속도를 내야 될 것처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뭐 레벨 5 완전 자동화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우버 택시가 이렇게 몇백억씩 적자를 보면서도 존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율주행 택시 이런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택시 노조가 가만히 있을까요? 인공지능 AI가 막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아니 현대차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거죠. 결론은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AI 이게 다 시대적 흐름이자 혁명이다. 이걸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단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등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2010년 스마트폰 혁명, 2020년 전기차 혁명, 그리고 2025년 인공지능 AI 혁명은 이게 데자뷰다. 따라서 이런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다시금 또 이렇게 막 신고가를 올라가겠죠. 하지만 수익은 팔아야 할 수익이다. 아니 계좌에서 출금해야 진짜 수익이다. 도대체 언제 팔 거냔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저는 2년 전에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 45조 고평가다. 결국에는 내려왔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10만원 매수, 목표가 15만원, 아니 20만원. 저평가의 기준, 고평가의 기준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올라왔고 오랜 시간 좀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뭐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절대 안 내려온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7천조다.
고평가다. 따라서 결국에는 내려올 것이다.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기준이자 저만의 확신이지만 물론 당연히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죠. 그러면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정산하라.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 즉시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 나고 두세 번까지 거 손절하더라도 누적 수익으로 계좌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게 누적 수익의 확신이죠. 이런 확신이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엔비디아가 막 8천조 간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디 내가 투자로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 수익을 꼭 지키셨으면 하는 게 저의 진심입니다. 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확률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1억밖에 안 되는 세상인데 마치 무슨 정답이라도 있는 것처럼 확신을 넘어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의심하고 또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확신이 없다면 함께 토론해 보셨으면 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저와 함께 검증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기준이자 저만의 확신을 부디 달삼스벳 현명하게 참고하셔서 모두들 확신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확신!